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내기가 세게 걸려야 몰입하는 사람들은 몰입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고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문제가 명확히 정의가 됐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 방식이 가장 좋더라.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약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혹시 그 고민하고 네네. 생각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네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고민해서 풀었다, 해결했다.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한 다음에 해결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왜냐면 사람들이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결을 하고 나서는 얼른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걸 안 좋아해요. 네. 그게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이나 걱정의 역할이 있고 문제는 고민이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이나 걱정이 문제를 푼 게 아니고요. 그거는 문제는 생각이 푸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푸는 건데 고민이나 걱정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고 그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서 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고민해야 될 문제, 걱정해야 될 문제가 없었으면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고민하고 생각을 딱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개인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고민이 우세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의 양은 적고. 그러니까 생각은 거의 안 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의 걱정 인형처럼 그냥 걱정.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런 사람은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그리고 번아웃이 돼요. 그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고민만 하는 사람. 네네네네네. 또 다른 극단은 생각만 하는 거죠. 고민 안 해. 이제 고민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이제 문제가 정의가 됐어. 네. 그다음부터는 고민을 안 해.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이래야 뇌를 100% 발휘해요. 고민을 하면 걱정을 하면 작업 기억의 일부를 쓰게 돼요. 네. 그 작업 기억의 용량이 작은데 그거를 반 이상을 걱정으로 쓰면은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의 능력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민으로 이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명확히 정의가 됐잖아요. 네. 목표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 방식이 가장 좋더라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고민 없이 해결 방안만 네.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죠. 네. 스트레스 없이.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약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제 수험 공부를 하는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결과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은 몰입이 안 돼요. 고민만 하고 네. 스트레스 받고. 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떨어지더라도 1점이라도 더 맞고 떨어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과정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과정에 1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을 확률은 높잖아요. 10중 8구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결과를 고민하면은 이제 몰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있고 이제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과정은 내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인간인 이상 네.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0점이다. 근데 79점으로 떨어졌다. 네네. 그러면 그 1점 때문에 내가 떨어졌네 하면서 더 막 불행해질 것 같은데. 그거를 경험할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결과가. 근데 내가 그거를 준비할 때는 네. 내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 들면 네. 그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떨어지더라도 1점이라도 더 맞고 떨어지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0이야. 네. 근데 내 실력이 60이야. 네. 61점이라도 맞고 떨어지자 이거예요. 그렇게 과정에 최선을 다하자.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예, 예.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 만에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줬어. 네. 해결하라는 거야. 이 프로젝트를 일주일 네. 만에. 네. 근데 불가능해. 이제 보니까. 예.
불가능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만 받겠죠. 그죠. 이거 딱 봐도 불가능한 거. 예, 예. 딱 봐도 불가능한데 이제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과에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을 안 하고 이제 과정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쩌면 근데 내가 이게 보니까 이 프로젝트 나 일주일 동안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거야.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러면서도 이제 몰입을 하려면 예. 이 프로젝트 어쩌면 뭐 아니면 필경 성공 못한다.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성공 못할 수도 있다. 네. 성공 못할 것이다. 뭐 근데 상관없다. 분명한 것은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나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네네네. 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고 화장실 갈 때도 생각하고 또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또 관련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어쨌든 할 거다. 이거는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처명의 자세예요. 어쨌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이제까지 보면 제가 10중 8구는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는 거가 가장 성공 확률을 높여요. 근데 설상 그랬는데 성공을 못했다고 치자고요. 네. 뭐 성공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상사가 이제 뭐 이렇게 야단을 치겠죠. 깨겠죠. 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면 돼. 내가 이동할 때도 이 문제를 생각했고 뭐 1초도 쉰 적이 없다. 이 문제를 생각하다 잠이 들었고 깨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말을 듣고 화낼 분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다른 팀에서도 네. 해결 못한 거, 부장님도 못한 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양심에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떳떳하면 되고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몰입보다 최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했으니 그렇죠. 딱 그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그렇죠. 말이 딱 맞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이제 해보면 몰입보다 최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이 절대적인 최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냥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몰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를 내가 딱 알고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몰입 그 자체가 최선이고 네네. 최선을 다했다면 네. 그것도 일종의 적어도 몰입. 내 양심에는 이제 후회할 게 없죠. 근데 이제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 안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전달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태인데 저는 약간 교수님 책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축구 선수들 유명한 축구 선수들 네. 그 인터뷰를 한 영상들 보면은 되게 집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특히 손흥민 네. 선수가 네네. 다음 경기 우리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약간 이것도 그런 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경기에 몰입할 때 우리가 뭐 모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몰입할 때하고 몰입하지 않을 때, 네. 경기에 몰입할 때랑 몰입하지 않을 때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그게 우리의 업무일 수도 있고 회사 일일 수도 어떤 있고 일이건. 공부일 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몰입이 누구나 잘 되면 네. 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동물이 네네네. 몰입을 할 수 있는, 몰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몰입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몰입할 수 없는 동물들은 다 멸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가 쫓아오는데 얼룩말이 몰입이 안 돼. 그러면 다 잡혀 먹히겠죠.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그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하지 않으면 생존 생존할 자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원래 몰입의 기능은. 사자도 쫓는데 몰입이 안 돼. 내가 쫓을까 말까. 뭐
아 저걸 먹어 말아 막 이렇게. 그러면 사냥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몰입은 생존에 필요한 어쨌든 그 순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어떤 생각도 없이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몰입 상태가 근데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상태인 거예요. 네. 몰입 상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룩말이 사자한테 이제 또 엄청나게 잘 달려. 네.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잘 달려. 그래서 사자한테 절대 안 잡혀. 그러면은 사자한테 쫓길 때가 더 재밌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나 잡아봐라. 예, 예. 그러니까 그 전투에 참전한 군인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전쟁이 죽지만 않으면 가장 재밌는 게임이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총알이 썩 지나가서 내 헬멧을 맞고 옆으로 스쳤어.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근데 난 살았어. 네. 그거만큼 익사이팅한 게 있겠어요? 그죠? 그죠. 죽지만 않는다면 그런 보장만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는 것들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탈 것이라든가 뭐 롤러코스터에 떨어지잖아요. 죽지는 않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간접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몰입이 된다는 걸 아니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게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몰입 상태를 이제 만들려고 몰입 상태가 좋으니까 그런 게 스포츠예요. 우리가 테니스, 골프에 몰입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몰입이 되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자한테 쫓기는 거는 우리가 수동적인 몰입, 수동적인 몰입, 수동적인 몰입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테니스나 골프를 치는 거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네. 능동적인 몰입이에요. 네. 그런 몰입 상태에 가서 그 즐거움을 내가 경험하려고 전자오락도 능동적인 몰입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테니스를 치는데 몰입이 안 돼. 뭐 골프를 치는데 몰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일단 채를 바꾸죠. 채를 바꾸는 것도 있고요. 더 좋은 장비를 사죠. 내기를 해요. 아, 내기. 네. 그 내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잃을 거를 더 절실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더 혼신을 다하죠. 네. 내기가 크게 걸리면 더 혼신을 다하죠. 네. 그게 몰입도를 빨리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도 내가 혼신을 하고 그럴수록 몰입도가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거에 몰입을 할 수가 있고 의도적인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내기를 걸어야 돈이 걸려야지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내기가 세게 걸려야 몰입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몰입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몰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안 걸려도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우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기가 안 걸려도 몰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평소 자기 일에 몰입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기를 세게 걸려야만 몰입이 되는 사람은 평소 몰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기하지 않고도 스스로 몰입할 수 있어야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근데 반대로 또 몰입 능력이 없다면 네. 내기나 여러 장치를 통해서 그렇죠. 간접적으로 자극을 세게 해야만 몰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은 나쁜 방법은 아닐까요?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달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예. 근데 자연스럽게 내가 그건 녹아들도록 일종의 도박에 몰입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예. 도박이 되는 거죠. 세기가 크게 걸리면 도박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야만 몰입이 된다라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책도 선물 받은 책은 잘 안 읽게 되니까 내가 2만 원, 3만 원 주고 사야 더 잘 읽게 된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장치인데. 그렇죠. 절실함이 근데 절실함은 도움이 돼요. 그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것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카페인 이제 커피나 뭐 담배,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파민을 분비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중이 잘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집중이 안 되면 뭐 커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또 그런 드링크제도 있단 말이죠. 이제 에너지 음료. 뭐 에너지 음료고 그런 카페인 같은 거 이제 그런 이제 음료가 있어요. 집중을 시키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몰입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거를 길러야지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습관적으로 항상 녹화하기 전에
네, 네. 그 카페인 음료 같은 거 먹고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네. 조금 더 집중하려고. 네, 네. 아직 제가 이제 하수여가지고 옆에 또 커피도 있고 막 에너지 음료도 있고 이런데 네, 네. 네, 조금 더 몰입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